UFC 역사상 유일한 백스핀 엘보 KO. 한국인 최다순 13승.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 입으로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진 김동현의 처절한 24시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전교 1등 모범생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강의 파이터가 됐는지, 그리고 왜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 겸손한지. 1981년 수원. 그의 이야기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강한 유전자 하나로 시작됩니다. 1981년 11월 17일 수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건 재산도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188cm까지 자라게 될 골격과 193cm의 리치, 그리고 또래를 압도하는 타고난 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김동현은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다툴 만큼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교과서를 붙들고 앉아있는 시간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던 아이.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김동현은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전교 1등이 격투기 선수가 됐다는 이야기, 어떻게 된 걸까요? 전환점은 14살에 찾아옵니다. 중학교 시절 유도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 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섰을 때 주변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대의 중심을 읽는 감각, 기술을 한 번 보면 바로 따라하는 흡수력, 잠들어 있던 신체 능력이 한꺼번에 깨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유도에 빠져든 소녀는 그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 유도학과에 진학했고 체육학 석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학문과 무도를 동시에 쌓아 올린 겁니다. 공부를 잘하던 아이답게 운동도 머리로 이해하려 했고 그 접근법이 훗날 옥타곤 위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대학을 마친 그는 군복무의 길도 평범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것입니다. 894기. 그것도 해병대에서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수색대에 자원했습니다. 수색대는 극소수만이 선발되는 특수부대입니다. 극한의 체력 시험과 정신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그 베레모를 쓸 수 있습니다. 김동현은 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전교 1등의 머리,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강한 신체, 해병대 수색대가 검증한 정신력, 이 세 가지가 한 사람 안에 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UFC 최강의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미 이 시절에 완성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격투기와 정반대의 삶을 살던 그가 어떻게 파이터가 됐는지 그 반전의 시작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동현은 폭력을 싫어했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맞는 것도 싫었습니다. 유도를 한 건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술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격투기 선수가 됐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스포츠로서의 격투를 만난 겁니다. 주먹질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세계. 유도에서 갈고 닦은 그래플링 위에 타격을 얹었을 때 그의 몸은 거짓말처럼 반응했습니다. 종합격투기라는 무대는 김동현이 가진 모든 무기를 꺼내 쓸 수 있는 유일한 린이었습니다. 그는 종합격투기에 뛰어들었고 국내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무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심이 뉴질랜드행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훈련하고 세계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청사진을 품고 짐을 쌌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현실은 청사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어의 벽, 낯선 훈련 환경,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생활비, 적응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동현은 결국 짐을 다시 싸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온 한국에서 그를 기다린 건 격투기 무대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직업의 목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선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비린내를 맡으며 생선을 날랐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188cm의 몸으로 시멘트 포대를 옮기고 철근을 들었습니다. 노래방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밤새 손님을 맞이하고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클럽 보안요원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PC방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7개의 직업, 하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시작은 했지만 매번 어딘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188cm의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 PC방 카운터에서 컵라면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김동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시절의 김동연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매일매일 운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너무 즐거워서. PC방 알바를 하면서도 건설 현장에서 돌아와서도 그는 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링 위에 설 때의 그 감각을, 기술이 들어맞는 순간의 그 짜릿함을. 아무리 다른 일을 해봐도 그 감각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번의 실패 끝에 김동연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없구나. 격투기밖에 없구나. 그 깨달음은 좌절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 다시 글러브를 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일본이었고 그곳에서 스턴건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격투기를 선택한 김동연이 향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일본의 딥은 아시아 종합격투기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력을 증명하려는 파이터들이 모여드는 무대. 그 링 위에 이름도 없는 한국인 청년 하나가 올라섰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7승 0패 1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패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상대가 경기를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무명의 파이터가 일본 격투기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뒤흔든 겁니다. 그리고 2007년 결정적인 경기가 찾아옵니다. 상대는 딥 웰터급 챔피언 히데이쿠 하세가와. 타이틀이 걸린 시합은 아니었습니다. 비타이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챔피언이든 아니든 눈앞에 선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 그것만이 그가 아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KO. 챔피언이 캔버스 위에 쓰러졌습니다. 사실 이때 일본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김동연의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스턴건. 전기 충격기라는 뜻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쓰러진다. 그의 주먹이 닿는 순간 상대의 의식이 꺼진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전기 충격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상대들을 보면서 일본 팬들이 직접 지어준 별명입니다. UFC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김동연의 통상 전적은 9승 0패 1무. 사실상 무결점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시험대에서 그는 자신이 세계와 싸울 수 있는 파이터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던 스탄건. 그 다음 목적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는 무대였습니다. 한국인 최초 UFC. 2008년 그 문을 처음 연 사람이 김동연입니다. 2008년 1월 22일, 김동연은 한국인 최초로 UFC와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세계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는 무대. 그 문을 처음 연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기 한 번에 받는 출전료, 이른바 파이트머니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만 달러. 하나로 약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UFC라는 이름의 무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김동연은 그 금액에 대해 단 한마디 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섰다는 사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같은 해 5월, UFC 84. 데뷔전 상대는 제이슨 탄이었습니다. 결과는 3라운드 TKO 승리. 스턴건은 옥타곤 위에서도 여전히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별명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 9월, 맷 브라운과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에서 김동연은 상대의 등 위에 올라탄 채 3라운드 내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잡고 넘어뜨려 제압하는 기술, 그래플링으로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본 미국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매미킴. 여름날 나무에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매미처럼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김동연의 진가가 드러난 경기는 따로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새해 첫날, 상대는 네이트 디아즈.
UFC에서 최고의 악동으로 불리던 선수였습니다. 디아즈는 누구와 싸우든 도발하고 누구 앞에서든 물러서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훗날 코너 맥그리거마저 꺾은 남자입니다. 그런 네이트 디아즈를 김동현은 만장일치 판정으로 눌렀습니다. 3명의 심판 모두 29대 28. UFC 최고의 악동을 잡은 한국인이라는 수식어가 그날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한 가지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 카로 파리시안과의 경기에서 김동현은 스플릿 판정패를 당합니다. 커리어 첫 패배가 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파리시안에게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노 콘테스트, 즉 경기 자체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김동현의 무패 행진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2017년 김동현은 UFC 웰터급 랭킹 6위까지 올라갑니다. 77kg 체급에서 세계 6번째로 강한 선수라는 뜻입니다. 한국인이 이 체급에서 도달한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UFC 26년 역사를 통틀어 웰터급 상위 포지션 누적 시간 6위, 그래플링 우위 합계 시간 7위. 그의 이름은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최종 UFC 전적은 13승 4패 1NC. 한국인 UFC 최다승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단 하나의 장면으로. 2014년 3월 1일 UFC 파이트 나이트 37. 무대는 마카오였습니다. 상대는 영국의 존 해서웨이. 김동현에게 이 경기는 UFC에서의 10번째 승리가 걸린 자리였습니다. 경기는 3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동현이 갑자기 몸을 돌립니다. 상대에게 등을 보여주는 동작. 격투기에서 등을 보여준다는 건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한다는 뜻입니다. 존 해서웨이가 방심한 바로 그 찰나, 회전의 끝에서 팔꿈치가 날아왔습니다. 뒤를 돌아 날리는 팔꿈치 공격, 백스핀 엘보. 정확히 턱을 관통한 그 일격에 해서웨이는 그대로 캔버스 위에 쓰러졌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멈췄을 때 마카오의 관중석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필요했습니다. 이윽고 터져나온 건 경악에 가까운 환호였습니다. 이 KO가 왜 특별한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UFC가 창설된 1993년부터 이날까지, 그리고 이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백스핀 엘보로 상대를 KO시킨 선수는 김동현이 유일합니다. UFC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기록. 30년이 넘는 UFC의 역사에서 단 한 명만이 성공시킨 기술입니다. UFC는 이 장면을 2014년 올해의 KO로 선정했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UFC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너스,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역시 김동현의 몫이었습니다. 5만 달러. 그리고 이 승리로 김동현은 한국인 최초로 UFC 10승을 달성합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UFC 역사상 최고의 KO 장면 중 하나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난 소년이 생선가게와 PC방 알바를 전전하던 청년이 이제 UFC의 역사책에 자기 이름을 새긴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잉크로. 하지만 모든 전설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 대가의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UFC 한국인 최다승 13승, 역사상 유일한 백스핀 엘보 KO, 웰터급 세계 랭킹 6위. 이 정도 커리어면 거만해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서는 그 흔한 자기 자랑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팬들이 김동현을 가리켜 겸손함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옥타곤을 떠난 김동현이 선택한 것은 화려한 예능 커리어가 아니었습니다. 팀 스턴건을 창단한 겁니다. 돈이 되는 방송 출연 대신 후배 양성을 택한 것입니다. 황인수, 조남진, 김상욱. 이름 없는 후배 파이터들에게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선수들을 위해 기숙사 시설까지 마련했습니다. 은퇴하고도 매일 훈련하는 전사. 추성훈이 UFC 전적 2승 4패로 활동을 마무리한 것에 비해 김동현은 13승이라는 압도적 기록을 남기고도 겸손하게 후배를 가르치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팬들의 존경이 더 깊었던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것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남자의 신체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발차기 위력 측정에서
태권도 최고 기록이 4,942점, 극진가라데가 5,716점인데 김동현은 9,817점이 나왔습니다. 태권도의 약 2배입니다. 이 수치를 듣고도 김동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기만 했습니다. UFC에서 세계 최정상급 파이터들과 주먹을 주고받던 남자가 자기 신체 수치 앞에서는 민망해하는 모습. 그게 이 사람의 진짜 성격입니다. 2024년 4월 줄리엔 강과의 라이트 스파링 에피소드도 김동현다웠습니다. 격투기를 3개월 배운 줄리엔 강과 스파링을 진행한 자리에서 김동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레이킹다운 1분 누리면 3개월 훈련한 줄리엔 강에게 밀릴 수도 있다. UFC 13승의 전설이 격투기 입문 3개월 차에게 밀릴 수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보통의 전직 챔피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딱 김동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과와 겸손의 이면에 그가 처음으로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5년 그는 방송에서 처음으로 조용히 고백합니다. 2025년 TVN 핸섬 가이즈에 출연한 김동현은 평소답지 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웃으면서, 그러나 눈은 웃지 않은 채. 잘 까먹습니다. 뇌가 멍해질 때가 있어요. 펀치 드렁크. 반복적인 충격이 뇌에 쌓여 기억력이 흐려지는 증상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의 직업병이라고 불리지만 직업병이라는 단어로는 담기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옥타곤 위에서 세계 최고의 파이터들과 주먹을 주고받은 대가. UFC 13승이라는 기록은 전적표에 남았지만 그 기록을 새기는 동안 그의 뇌는 조금씩 닳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세택. 은퇴 7년 5개월 만에 김동현은 공식 그래플링 대회에 복귀합니다. 상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구본철. 현역 최정상급 선수 앞에 43세 은퇴 파이터가 섰습니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매트 위에 서는 것 자체가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넷플릭스 피지컬 아시아 8개국 대항전의 한국팀 리더로 김동현이 호명됩니다. 선수가 아닌 리더로 후배들 앞에 서는 자리. 링 위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걸 알면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 사람.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래도 매트 위에 다시 서는 사람.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마 이 남자는 또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매일 운동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그게 전부라고.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쌓아온 것, 그리고 잃어가고 있는 것. 그 무게를 알고 나면 이 남자가 남긴 한마디가 다르게 들립니다. 전교 1등이었던 소년, UFC 한국인 최다승의 사나이, 역사상 유일한 백스핀 엘보 KO의 주인공, 그리고 지금 펀치 드렁크와 싸우고 있는 한 사람. 김동현이 치른 대가는 컸지만 그가 남긴 말은 더 무거웠습니다. 어디 싸움장 일진 봤는데 진짜 싸움 잘한다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선수들은 싸움만 연구한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만 괴롭히는 건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없다. 강자에게 강한 남자가 되길 바란다. 이런 뜨거운 전율을 계속 함께 느끼고 싶다면 구독으로 다음 라운드에 합류해주세요.